실손보험 가진 사람들 상대로 과잉 진료하는 것,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최근에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보험 급여 항목으로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과잉 진료가 여전한 거죠? 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보장성 강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급여였던 항목들이 이제 급여화하면서 네. 비급여했을 때 병원에서 얻었던 경제적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급여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금액도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병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국감장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보고한 자료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네. 한 의료기관에서 연도별로 초음파 청구의 변화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 복부 초음파가 이제 예전에 15만 원 정도 했거든요. 비급여였을 때. 네. 근데 이게 이제 급여화하면서 환자 부담이 15,000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줄었겠죠. 네. 그러고 나니까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넣은 거예요. 13만 원짜리를 비급여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좀 충당을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 2월부터 급여화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검사, 치료 재료 이런 것들을 끼워 팔게 하면서 또다시 비급여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급여는 늘려놨는데 새로운 비급여 항목들이 예전처럼 또다시 생겨나면서 환자가 부담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걸 과잉 진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과잉 진료를 당하고 있을까? 잘 모르죠.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서 이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나한테 권하는 건지 네. 정말 나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필요해서 권하는 건지에 대해서 환자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유하면은 거절하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예를 하나 들면은 백내장 수술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백내장 수술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배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수술 보고가 자체가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한 5천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년 전에는 938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군요. 네, 그 사이에 거의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만큼 네.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네.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백내장 환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서 환자가 늘어나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을 처리를 해주면서 네. 사실은 백내장이 아닌데도 이건 뭐 극단적으로 몇몇 병원에만 해당이 되겠죠. 설마 네. 이런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드는데 백내장이 아주 초기거나 아니면은 백내장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백내장으로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내장 수술. 아, 그래요?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인공 수술체를 삽입하게 돼 있어요, 눈에. 그렇죠. 그런데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개 초점해서 우리가 네. 다초점 렌즈 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데 네. 현재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실손에서 해줘요. 네. 단초점은 지금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초점을 그냥 막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거의 500~600만 원에 비싸겠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초점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인공수술에 삽입했던 거를 빼내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의료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는 자기가 필요해서 수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네. 다양한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의학적 지식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잉 진료가 의심될 때 네. 이게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는 딱히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 목적, 그러니까
의료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겨서 치료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심사평가 같은 데서 행위를 평가하거나 어느 정도를 비급여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권한이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비급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슨 항목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조사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네.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거를 내가 그거 꼭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병원 다니면서 동일한 검사나 치료를 권유하는지 네.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외래를 많이 방문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3, 4배 이상 외래 방문을 한다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병원 좋아해서 대학병원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병원에서 처음에 권유하는 검사나 치료가 정말 과잉한 건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신의 관계가 현재 네.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 다니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잉 진료는 어차피 치료비 과잉 청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이 과잉 청구한 진료비가 114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네. 114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환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내 진료비가 정당하게 청구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먼저 심사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들을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서 네. 과잉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불필요한데 검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과잉해서 나간 거니까 돌려주라라고 하는 네. 판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돌려준 금액이 114억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환자가 신청한 것만 그 정도라는 건데 이 그렇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서류가 좀 필요한데요. 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거고요. 진료비 계산서하고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환자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앱에서 신청을 하거나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번호 1644-2000번 전화하셔서 이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해당 병원에 요구를 하고 그 진료 기록을 검토해서 과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진료비 확인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진료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면은 진료 기록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 진료비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그 확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